지금부터는 청일전쟁의 직접 원인 및 경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전쟁은 한국에 대한 양국의 무력 각축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884년 한국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수습 차원에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천진조약이 체결되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행동을 상호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첫 번째는 천진조약의 내용입니다. 양국은, 즉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며, 두 번째, 장래에, 이게 중요한데요. 앞으로 한국에 별난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청나라와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한국에 파병할 필요성이 있으면 먼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이런 천진조약이 있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지난 주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94년 고부 봉기 후에 동학교도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서 출병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는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종속국 보호의 명분으로 2,800명의 출병을 일본에게 통보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유고종강 무네미츠 외상 역시 일본 공사관 및 거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천진조약에 근거하여 청나라에 대해 출병을 통보합니다. 그 인원은 약 8,000명에 이르렀고요. 이 1885년에 맺어진 천진조약이 1894년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약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조약에 따라서 일본은 잘 됐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즉시 철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일본공사와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세 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결국 양국군이 공동철수를 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러나 다시 일본 정부는 청나라와의 개전, 즉 전쟁하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철병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에 한국의 내정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청나라에 제시하게 되고, 이를 청나라가 당연히 거절하자 일본은 청나라에 제1차 절교서, 즉 관계를 끊자라는 1차 절교서를 보낸과 동시에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래 같이 이제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 철수하자라고 해놓고, 근데 사실 일본 정부는 철수할 마음이 없는 거죠. 일본 정부는 아까 앞서 설명했다시피 뭔가 새로운 계기, 돌파구를 마련해서 조약 개정도 이루고 여러 가지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자꾸만 청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안들을 제시하고 단독으로 내정개혁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청나라 이용장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 역시 일본군 니네 나가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7월 중순 일본 정부는 청나라에 대해서 제2차 절교서를 보내는 한편 영국과 영일 신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영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얻어서 개전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 영일 신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전국, 즉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전시의 중립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일본이 영국의 도움을 얻어서 열강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사전 전쟁 준비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의신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하게 된다면 비교전국, 전쟁에 나서지 않는 국가의 경우는 중립만 지켜라,
괜히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가장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을 경우에 둘이 붙으면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전 준비의 의미로서 영의 신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상당히 일본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치밀하고 그렇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 본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본국 정부의 개전 결의를 즉 전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달받은 주한일본공사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청나라의 대한국 종주권 주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 통첩을 보낸 뒤에 이건 뭐냐 하면 결국 한국 정부에서 정말 너희가 청나라의 종속국이냐? 확실하게 얘기해라 라는 그런 거의 확답을 달라라는 요구하는 시한부 최후 통첩을 보낸 다음에 7월 23일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대원군과 김홍집, 그렇죠? 온건개혁파 김홍집 등을 앞세운 친일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결국 청일전쟁은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고 이어 일본군은 서울에 한국 군대를 무장시킨 다음에 아산 근처에 집결한 청나라 군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지난주차에 봤던 동학농민운동 때 그 고종의 요청에 의해서 아산에 청나라 군대가 왔다 그랬죠. 그 아산에 집결해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청일 간의 청나라와 일본 간의 본격적인 전투는 7월 25일 일본 해군이 풍도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전에서 청나라 군함과 청나라 증원군을 태운 수송선이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으로 격침되었고요. 이어 7월 29일에 벌어진 성완 전투에서 일본 육군은 아산에 상륙했던 청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육상과 해상의 초전에서 즉 초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나라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으며 전쟁 이제 전투 시작한 다음에 선전포고 한 거죠. 그다음에 청나라도 이에 대응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8월 1일 양국 정부가 선전포고를 발표한 다음에 일본은 특히 각국 공사에게 전쟁 발발을 통보하는 동시에 전쟁 수행상 한국을 일본의 동맹국으로 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익, 실익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국 정부에게 동맹조약의 체결을 강요함으로써 1894년 8월 26일 한일 동맹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한일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나라 군대를 한국 영토 밖으로 몰아내고 한국의 자주독립국임을 공고히 한다.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수행하고 한국은 일본 군대에게 식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이 동맹은 청나라와의 강화 조약이 성립됨을 기다려서 폐기한다. 만약에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제 끝난 다음에 강화 조약이 성립되면 이 동맹은 폐기된다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혹시 모를 열강의 간섭을 피해서 가능한 한 빨리 승리를 거두고자 했는데요. 그리하여 일본 육군이 9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평양에 집결한 청나라 군대 약 1만 4천여 명을 격파하고 9월 17일에는 해군이 황해 전투에서 청나라 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양과 황해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곧이어 중국 본토에 대한 공략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1894년 10월 하순 한국에 진주하고 있었던 일본의 제1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남만주로 진격하고 제2군은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라고 그러죠. 요동반도에 상륙해서 11월 하순에 여순, 리순이라고 합니다. 여순과 대련, 다렌이라고 하죠. 대련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1895년 2월 2일에 산둥반도라고 하죠. 산둥반도의 진주에 있던 청나라의 그 유명한 북양함대 기지를 공략했습니다. 북양함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용장이 만들었죠. 어떤 것을 계기로요? 양무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북양함대를 만든 거죠. 청나라가 이용장이. 이 북양함대 기지를 공략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청나라는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서 정권 대신을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용장은 더 전쟁을 해야겠다는 이런 주장을 했지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은 빨리 끝내자라는 쪽으로 갔죠. 그래서 정권 대신을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1895년 2월 초에 두 차례 열린 히로시마 회담에서 히로시마라는 곳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일본 측은 자국에 더욱 유리한 강화 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나라가 파견한 정권 대신의 위임장이 불완전하다며 그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투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위임장도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니들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전투를 또 합니다. 그 결과 1895년 3월 중순까지 일본 육군이 요동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요. 이에 청나라는 드디어 7세인 이용장을 정권 대신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어 3월 20일부터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곳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이등 반문과 이용장이 양국을 대표해서 당시의 양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최고의 행정가들이고 정치가들이죠. 이토 히로부미와 이용장이 양국을 대표해서 강화회의를 다시 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양전투와 황해해전 직후부터 전쟁의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이런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은 결국 4월 17일 날 청일 강화 조약,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국은 영일 신조약을 통해 도와줬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국이 상당히 일본의 입장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영국 다음에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동아시아 외교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었고 일본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러일전쟁도 나중에 영일동맹이 1902년에 영일동맹부터 시작된 영국의 그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전쟁도 이겼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초반부에는 영국이 도와줬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그 청나라의 전투에서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전투뿐만 아니라 그죠? 여순과 대련까지 점령하고 요동반도까지 가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방향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사 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서구 열강들이 간섭할 수가 있다는 우려. 일본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우려를 반영해서 결국 4월 17일 날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의 내용은 첫 번째는 청나라는 한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금을 승인한다. 자, 이거 매번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일수 조교 첫 번째도 그렇죠. 한국은 완전 무결한 자주독립국이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종주국의 관계, 그렇죠? 한국은 종주국으로서 중국을 모시고 중국은 종속국으로서 한국을 대접하는 이런 식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선의 조공, 그다음에 의전 이런 거 다 폐지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조공 관계라는 거 우리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조공 관계가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조공 관계가 1894년에 폐지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때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통해서 그게 폐지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는 요동 반도와 대만에 있는 팽오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또 세 번째는 청나라는 군비 배상금으로 일본에 2억량, 약 3억 엔을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고, 야 이제 드디어 일본도 서구열강의 한 나라로서 그죠? 최애국 대우를 받는 거죠. 최애국 대우가 뭐라 그랬죠?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그 조약을 맺었을 때 새로운 조약을 맺는 경우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문호 개방 당시에 서구 열강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죠? 미국이 일본을 그 문호 개방시킬 때도 최애국 대우 조약이 나왔었고, 영국이 중국을 문호 개방시킬 때도 최애국 대우 조약이 나왔었죠. 결국 일본도 최애국 대우 조항을 삽입시킨다는 것은 일본 역시 이제 하나의 강대국의 일원이 됐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고 초시, 그렇죠? 초시, 샤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중경, 충칭, 그다음에 소주, 수조, 그다음에 항저우 등 4개의 항구를 개방하고 개항지에서의 일본 제조업 허용, 또 일본 선박의 항행권을 인정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 내용들은 거의 지금 우리가 중국이 문호개방할 때, 그죠? 일본이 문호개방할 때 했던 내용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선박의 항행권 인정하라, 무슨 개항하라 이런 것도 다 있었죠, 그죠? 결국 이로써 청일 전쟁은 최종적으로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